너의 앞에서 난 항상 땅을 쳐다봐 너 알지 못해. 1995년 11월의 어느 밤, 서울의 불빛은 여느 때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네온사인 사이를 가르며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김성재, 23, 살생애, 첫 솔로 무대를 막 선보인 아이돌이 호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그는 무대 위에서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 강렬한 퍼포먼스, 그리고 불꽃 같으면서도 어딘가 연약한 눈빛, 모두가 믿었습니다. 이것은 한 전설의 시작이라고. 그러나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마침표로 바뀌었고 수백만 개의 물음표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김성재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자유와 새로움을 갈망하던 젊은 세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듀스 듀엑스 시절 힙합과 R&B로 가요계를 뒤흔들었고 홀로서기 후에는 음악이 모든 틀을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상한 흔적들, 모순된 진술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그래서 김성재의 이야기는 단순한 슬픈 노래가 아니라 청춘과 명성,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뒤에 드리운 그림자에 대한 비극이 되었습니다. 김성재는 1972년 4월 23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축구를 하며 뛰어놀 때 성재는 집에 있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기쁨과 슬픔이 모두 노래와 드럼 비트로 변하는 또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은 한국이 급격히 변화를 맞이하던 시기였습니다. 서구 문화, 특히 힙합, R&B, 댄스가 젊은 세대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타고난 음악 감각을 가진 성재는 친구들 모임에서 단연 돋보이는 댄스 머신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과에 진학했지만 진짜 열정은 교실 밖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연습실에서 춤을 연마하고 랩을 배웠습니다. 무대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에너지는 누구든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고 그 에너지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1993년 21살의 성재는 새로운 그룹을 결성할 파트너를 찾던 또 다른 젊은 재능, 이현도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호흡을 느꼈습니다. 현도는 음악의 두뇌, 성재는 퍼포먼스의 영혼이었습니다. 미국 힙합 사운드와 한국적인 감각을 결합해 그들은 듀스 듀육스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곧 K-팝을 뒤흔들게 됩니다. 첫 곡부터 듀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젊고 강렬한 춤과 이전에 한국에서 들어본 적 없는 사운드를 가져왔습니다. 성재는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 강렬한 랩과 감성적인 보컬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룹의 멤버가 아니라 관객을 일으켜 세우고 춤추게 만들며 음악이 세대를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 화려한 조명 뒤에서 성재는 여전히 감수성이 풍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팬들과 오래 대화를 나누고 밤늦게까지 사인을 해주었으며 청춘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살라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김성재라는 이름이 단순한 재능 이상의 의미로 기억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연예계 속에서 보기 드문 따뜻함과 진심이었으니까요. 1993년 듀스 듀엑스의 데뷔 앨범이 발표되자 K-팝은 마치 깨어난 듯 했습니다. 나를 돌아봐는 단순히 차트 1위를 차지한 곡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던 젊은 세대의 선언이었습니다. 듀스의 음악은 거리의 숨결을 담았고 자유로운 춤과 세련된 이미지는 당시 한국 가요계의 단정함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무대 위 김성재는 살아있는 불꽃 같았습니다. 그의 모든 춤과 랩 한 줄 한 줄에는 에너지가 가득했고 관객은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함께 불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수천 명의 관객을 향해 손을 뻗던 모습은 직업적인 기쁨을 넘어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앨범의 성공 이후 듀스는 우리는 여름 안에서 고고고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국내에서만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K-팝이 해외 청중에게 다가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성재와 현도는 이후 수많은 남성 그룹의 롤모델이 되었고 한국 음악의 힙합과 R&B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뿌리내렸습니다. 그러나 성재에게 성공은 판매량이나 상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종 친구들에게 내가 없어져도 사람들 입에 오를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랩 스타일, 비트 구성, 장르 혼합까지 끊임없이 실험했습니다. 듀스와 함께한 인연은 강도 높은 일정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빽빽한 공연 스케줄, 새벽까지 이어지는 연습, 그리고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은 두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1995년 듀스는 마지막 앨범을 발표한 뒤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시대의 끝이었지만 성재에게 그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첫 솔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 음악을 더 강렬하고 더 멀리 그리고 더 자신답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연습 때마다 터져나오는 결심과 열정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솔로 데뷔 후 몇 주 만에 무대의 조명은 영원히 꺼지고 말았습니다. 1990 본연 11월 20일 밤 김성재는 생애 첫 솔로 방송 무대를 마쳤습니다. 그 순간의 분위기는 기대와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무대 뒤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많이 웃고 스태프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며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그가 새로운 장의 문턱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그는 몇몇 친한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매니저가 그를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했습니다. 이미 몸은 차가웠고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연예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막 떠오른 별이 단 하룻밤 만에 꺼져버린 것입니다. 초기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높은 농도의 동물용 마취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즉시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살인가 아니면 치밀하게 위장된 타살인가?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고 첫 번째 의심은 그날 밤 호텔에 함께 있던 그의 여자친구에게 향했습니다. 언론은 폭발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마다 다른 관점, 뉴스마다 새로운 디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성재와 여자친구의 관계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고 솔로 활동 전 큰 말다툼까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성재의 몸에서 발견된 마취제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언론은 몰려들었고 대중은 찬반으로 갈려 격렬히 논쟁했습니다. 1심에서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풀려났고 사건은 모호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친구, 팬들은 공식 결론을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딘가에 묻혀 있고 연예계의 어두운 그늘 속에 감춰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장례 이후 성재의 마지막 사진과 영상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반복 재생하며 가사 속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타살당했다고, 누군가는 너무 큰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가장 큰 슬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꽃 피우던 젊은 재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남긴 채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김성재의 죽음은
단순히 한 재능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듀스의 음악과 함께 자랐고 여름이면 여름 안에서를 부르며 그의 춤을 따라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우상이 영원히 떠났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족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드문 인터뷰에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아들은 그렇게 스스로 떠날 아이가 아니에요. 그 눈빛에는 단호함과 함께 시간이 결코 치유하지 못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 특히 듀스 시절부터 함께했던 이현도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곡을 쓰자고 약속했어요. 성재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20여 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상실감이 묻어났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대중이 한국 연예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짊어지는 엄청난 압박, 돈과 명예, 사랑이 얽힌 복잡한 관계, 그리고 법조차 닿기 어려운 어두운 그늘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매년 그의 기일이 되면 팬들은 듀스의 음악을 틀어놓고 성재를 추모합니다. 그들은 사진과 오래된 앨범, 그리고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를 들고 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여전히 회자되며 마치 모두가 그 기억이 세월에 바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듯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3살에 세상을 떠난 김성재는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듀스의 절반이나 요절한 스타가 아니라 틀에 갇히지 않는 청춘, 진짜로 살고자 했던 열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이야기를 끝나지 않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시간의 메아리 속에서 점점 잦아들 뿐입니다. 그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28년이 넘게 흘렀지만 김성재라는 이름은 여전히 요절한 K-POP의 전설을 이야기할 때마다 울려 퍼집니다. 그는 솔로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 세상을 떠났고 단 한 장의 앨범, 말하자면 만을 남겼지만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이름을 새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창작하려는 아티스트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곡은 1990년대 가장 사랑받은 노래 중 하나가 되었고 선배 가수부터 젊은 아이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했습니다. 그 멜로디가 울려 퍼질 때마다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눈으로 웃던 키 큰 청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음악뿐 아니라 성재의 패션과 스타일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와이드 팬츠, bomber 재킷, 모자,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의 춤은 힙합 스타일이 K-POP에 자리 잡는 길을 열었습니다. 많은 신세대 아이돌들이 듀스의 무대를 보고 춤을 시작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팬들의 마음속에서 김성재는 단순히 미스터리한 죽음으로만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짧은 커리어 속에서도 꿈꾸고 다르고 빛속으로 나아갈 용기를 보여주며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듀스와 김성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미해결 사건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짧은 시간을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던 한 청년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그를 음악 팬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게 만듭니다. 아마도 김성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상이나 앨범 판매량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준 심장의 떨림입니다. 한여름밤, 여름 안에서 가 흘러나올 때 누군가와 함께 춤추고 싶은 감정, 그의 랩 한 줄이 듣는 이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순간, 오래된 멜로디가 추억을 건드려 잊고 있던 젊음을 되살리는 경험,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세대의 노래 사이로
여전히 들려옵니다. 말했잖아. 있는 힘껏 살아. 김성재는 솔로 가수로서의 첫 겨울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그는 다 쓰지 못한 이야기, 다 부르지 못한 멜로디,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미완성 때문에 그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노래 속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춤 속에는 얽매이지 않는 청춘이 있었고, 그의 눈빛 속에는 음악이 잠시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8년이 넘게 흘렀지만 김성재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연약하니 오늘이 마지막 무대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혼신을 다해 노래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세상이 잊지 못할 멜로디를 남기라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불꽃처럼 살다간 이들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따라가 봅시다.